네, 안녕하세요. GRE 강의를 맡고 있는 벨라 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요. GRE Argument Writing 어떻게 쓰는지 ETS에서 발간한 그 샘플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먼저 크라이테리아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라이팅을 쓸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보는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항상 speech speaks instruction, 다시 말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거에 맞게 쓰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요. Identify and analyze the important feature of the passages. 당연히 저희가 argument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에 대해 그 주장에 대해서 fallacy를 찾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크게 되어지는 이러한 fallacy가 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너무 조금 한 거 말고 정말 메인으로 되는 것들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Organize, develop, and express your evaluation. 다시 말해서 구조 분석을 잘 해서 적절한 표현과 함께 잘 배치를 시키라는 거겠죠. 네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항상 GR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너가 비판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example이라든지 reason이 적절하냐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GRE 같은 경우는요. 스몰 논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뭘 따진다고 했죠? reliability, 그렇죠? 신뢰성, 그런 다음에 validity, 다시 말해서 유효성 따져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거가 없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유효성,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Standard Written English인데 저희가 GRE 같은 경우는 모든 로컬이든지 domestic이든지 international student들이 다 같이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를 중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 쓰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도 정말로 수준 높은 논문 수준의 그런 영어를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과 버디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먼저 리마인드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항상 작가의 주장이 뭔지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뭔지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네, 문장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이나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걸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비던스를 찾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증거를 뭐라고 하나씩 저희가 제시를 했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뭐 해야 되냐? correlation, 다시 말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저희가 한국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또는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주장과 근거에서 저희가 홀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A를 B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는 어떠한 케이스에는 C로도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argument writ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가 주장을 저희가 찝어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criticism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문제 제기예요. 네, 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이거는 주장이 좀 약화되시는 걸 건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로 저희가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장은 어디에 있다? 마지막 문장이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자기 팀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훨씬 더 어떡하다는 거예요? accurate.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이 근거를 대주기 시작해요. 저희가 근거를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20년 전에라고 돼 있네요. 네, 저희가 항상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anthropology, 네, 인류학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인류학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고고학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물건이 뭔가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 전에 이론들이 사실상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다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external factor를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죠. 보시면은 20년째 이 사람이 딱 봐도 인류학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찰을 했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biological parents보다는 마을 전체에 의해서 reared, 양육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가봤더니 인터뷰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애들이 훨씬 다 어떡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biological 페런츠랑 얘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면요. 여기는요. 네, Group of Island that includes Tertia. 네, 터시아라는 섬을 포함한 극고에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 했어요? 그냥 이 섬에서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봐도 오류가 보이죠? 그렇죠? 일단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20년이라는 시간 차이는요. 굉장히 인류학에서 다른 사건이, 다른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긴 시간이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요. 장소가 플레이스 자체가 일정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과 중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실험 장소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결과라든지 그거에 영향을 주는 external factor가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점짜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general statement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장이 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쓰는 기술이 뭐죠? paraphrase. 내 말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블라블라 쓰고 나서 이 사람들이 쓴 결론이에요. 볼게요. 이 아규멘트는요. 보는 것보다 훨씬 위커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굉장히 valid,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선 일단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애매하니까 이게 있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riticism이 아니에요. 분석 안에 비판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문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저희가 바디 1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토픽, 센텐스 뭐죠? 이 사람이 범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에러라든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주장의 첫 번째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거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변한 게 없는지 항상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GRE Argument Writing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Anthropology라든지 아니면 History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줘요. 그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요. 저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일단 assumption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추정을 근거로 저희들이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중간 부분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 summary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말투를 보시면요. 만약에 이거는 진짜 could have been이라고 얘기해 주죠. 정확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것이 또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왜 6점을 줬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ET에서 주는 자료를 보면요. 6를 준 코멘터리에 다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주어진 대로 잘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썼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cogent and insightful analysis.
분석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in-depth analysis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얘네들이 일련의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잘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것처럼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요. argument writing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연습을 하시면서요. 분석력을 기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편으로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